네, 작지만 강한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스몰캡 전략.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현대 로템 가져왔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업부는 레일 솔루션 사업부입니다. 그 부분은 혹시 최근에 GTS 타보셨나요? 아니, 저는 주로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GTX 동탄 개통이 됐죠. 그리고 GTX 철도 차량을 만드는 업체가 현대 로템이고 KTX는 타보셨죠? 네. 네, KTX를 또 만드는 업체가 현대 로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철도 차량, 특히 고속철 철도 차량을 주력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호주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쪽에 수출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서 보실 게 이제 디펜스 솔루션 부분인데, 여기서는 K2 전차뿐만 아니라 장갑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플랜트 사업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의 이제 공장의 플랜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제철소의 현대 제철소의 플랜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뭐 레일 솔루션, 디펜스 솔루션, 에코 플랜트까지 이렇게 사업 구조 가지고 있다라고 전해주셨고, 올해 뭐 2분기부터 폴란드양 뭐 K2 전차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거다 뭐 이렇게 보셨는데 어느 정도 실적 개선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폴란드에 대해서 수주 상황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2022년 8월 달에 폴란드하고 K2 전차에 대해서 기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본 계약 같은 경우는 1,000대 정도 기본 계약을 맺었고 거기서 1차 실행 계약이라고 해서 180대를 실행 계약으로 맞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 180대를 납품하는 실행 계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대는 아직 이제 기본 계약으로 남아 있고, 그런데 그 180대에서 계약하는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긴급 소요분이라고 해서 이제 그 K2 전차를 만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이게 긴급하게 원한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좀 매출이 일으켰냐면 기존의 현대 로템이 국군에 한국 육군에 납품했던 거를 다시 꼬아서 빌려와서 폴란드로 납품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까지는. 그래서 그런 매출들은 당연히 진행률 매출이 아니라 인도 기준 매출이었는데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육군한테. 그렇기 때문에 1분기 4분기에서는 이게 돌려줄 물량에 대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매출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그거를 돌려주는 물량, 그게 한 32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2분기부터는 그 32대 돌려주는 게 4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는 이제 K2 전차에 대해서 진행률 매출로 전념하게 됐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매출이 엄청나게 좀 올라가면서 실적도 개선되는 그런 구조가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인도될 거라고 예상하는 대수가 56대, 그다음에 내년에 인도될 거라고 예상되는 대수가 96대 정도 됩니다. 180대 중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기부터 56대에 대한 진행률이 본격화되면서 2분기 수익성 개선도 되고 매출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56대 진행률이 계속 진행될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납품할 96대에 대해서도 진행률이 교차하면서 진행해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향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2분기에서는 분기상 사상체대가 나올 것 같고, 올해 전체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폴란드항 진행용 매출이 많이 잡히면서, 그다음에 진척도가 많이 증가되면서 매출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올해도 사상체대 매출이 사상체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 뭐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실적에 밸류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수출, 뭐 2분기부터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것이고 내년까지 이런 실적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 통과로 뭐 K방산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현대로템도 폴란드 잔여 물량 수주 기대감에다가 뭐 루마니아 수출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이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수주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1000대 기본 계약하고 180대에서는 실행 계약을 하죠. 네. 했죠. 그러면 앞으로 2차 실행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800대에 대해서 2차 실행 계약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 지원입니다. 금융 지원인데 수출입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의 40% 한도로 해서 금융 지원을 하게 돼 있었는데 15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금융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뭐 방산뿐만 아니라 뭐 조선이라든지 등등 하면서 그래서 2월 달에 법을 바꿔서 자본금을 10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5조에서 25조로 늘어났기 때문에 25조의 40%면 그 여력이 이제 충분히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800대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한 거죠. 그전에는 수출입 은행에 대한 금융 지원이 막혔기 때문에 이 협의가 가능하지 않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협의할 수 있고 그리고 800대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한 20조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네. 이걸 800대를 다 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뭐 180대, 200대, 뭐 300대 그런 것 같지.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제 생각은 180대에 대해서는 2차 2-1 실행 계획이 맺어질 거라 보고 있어서 그런 모멘텀도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800대 중에 한 500대 정도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협의도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루마니아 쪽의 얘기는 뭐냐면 루마니아가 이제 기존에 그 낙후화된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서 한 300대 정도에 대해서 지금 교체하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40대는 미국 거 전차를 결정이 됐고 240대에 대해서 우리나라 K2 전차하고 독일 전차가 지금 경쟁 중에 있는데 5월 13일에서 14일 이틀간 K2 전차의 실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실사격 훈련을 하는 거는 뭐냐면 루마니아 가서 왜냐면 이제 수출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이 성능이 얼마만큼 되느냐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독일하고의 경쟁이 있지만은 충분히 우리의 가격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루마니아 수출 가능성도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폴란드 수출도 어마어마한 규모도 되지만은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수출 지역의 확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최근에 변속기의 국산화가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어서 변속기의 국산화가 이루어지면 중동 수출도 많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실적 좋아지는 부분, 그다음에 수주 모멘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과 수주의 모멘텀으로 밸류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개선과 수주 모멘텀까지 있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현대로템 뭐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도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유의점은 이제 수주라는 게 시기적으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반기 정도에 가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좀 이제 시기적으로 지연될 수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들만 유의하시면은 실적은 계속 좋을 거니까 뭐 주가도 우상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수주 시기 지연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스몰캡 전략 오늘은 현대로템 살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상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